그러니까 이번 주 강연에서의 트리 양산불, 우리가 강연은 따로 제가 진행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비디오 렉처를 보셨으리라는 그 가정하에 좀 설명이 될 거고요. 만약에 부족한 내용은 나중에 수업 후에 여러분들 비디오 렉처를 보시면서 이 랩 설명을 다시 들으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타이틀을 랩 7-2로 만들어 놓고요. 엑서사이즈 한번 해보죠. 여기서는 트리 앙상블이라는 알고리즘을 한번 적용해 봅니다. 사실은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것을 코딩까지 우리가 직접 임플리멘테이션 했지만 실제로는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더 고려해야 될 몇 가지 다른 파라미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일일이 다 임플리멘테이션 하려면 조금 복잡도가 좀 증가해요. 그래서 이미 잘 짜여진 라이브러리를 쓰는 게 참 좋습니다. 즉, scikit-learn이라는 우리가 패키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제공하는 랜덤 포리스트라는 걸 쓰면 되고요. 물론 거기에도 디시전 트리도 제공돼요. 그렇지만은 요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코딩한 거를 말하자면은 오픈 소스로 사용하고 싶으면 이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걸 쓰면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것보다 조금 업그레이드된 랜덤 포리스트 그리고 더 업그레이드된 XGBoost 모델도 다 XGBoost는 그냥 XGBoost라는 패키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XGB 클래시파이어를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요것도 그냥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관계로 우리가 그냥 라이브러리를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라이브러리도 씁니다. 그러니까 펜다스를 쓸 거예요. 펜다스. 왜 펜다스를 쓰냐면 지금 데이터 하나가 제공됩니다. 아까는 고양이하고 개 5마리씩에서 10마리 갖고서 작업을 했는데 너무 시시한 거고요. 여기 보면은 part.csv라는 comma separate value라는 게 있는데 데이터가 제공돼요. 이게 길이가 919. 그러니까 첫 번째 행은 필드 값 이름 네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918개의 데이터인데요. 지금 이와 같이 컴마로 구분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한 11가지 특징일 거예요. 아마 10개인가 11가지가 그런 특징으로 구성된 건데 그거를 읽어서 우리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근데 이게 어떤 데이터냐면요. 심혈관 질환 데이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환자의 여러 가지 진단은 검사 결과를 갖고 있는데 근데 환자가 말하자면은 하트 페일리어 심장병을 말하자면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를 예측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들이 사용됩니다. 환자의 나이 데이터 필요하고요. 환자의 성별 필요하고요. 그리고 체스트 페인 타입이라 그래서 우리가 전문적인 그런 용어는 알 필요 없지만 뭐를 고려하는지 몇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가슴의 통증 유형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TA, ATA, NAP, ASY 이렇게 4가지 종류의 통증 유형 그리고 resting BP 그러니까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치수 그리고 공복 혈당 fasting BS라는 거 그리고 resting ECG라는 건데 이거는 정상적인 경우와 ST적 경우와 LV 한 3가지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는 것 같죠? 있겠죠? 정확히는 우리는 의미는 모르겠지만 max HR 최대 심박수 운동 협심증이 있고 없고 올드 픽이 ST인지 아닌지 측정한 수치 값이네요. ST 값. 그리고 ST 슬로프. 그 값이 오르막인지 평탄 내리막인지 3가지 경우. 그리고 마지막이 heart disease. 이런 사람이 심장 질환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의 피처를 갖는 입력이고요. 마지막 거는 출력 Y, 타겟 밸류이겠죠. 즉 심장 질환이 있다 없다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직접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한번 볼 거예요. 데이터를 들여다볼 건데 5개. 요 5가지는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냥 거기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문자로 되어 있고 개수도 2개가 아닌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다
원화 코딩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엔코딩을 해야 돼요. 그 과정을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거, 요 정도는 뭐 할 줄 알죠? 우리가 df equal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보통 많이 읽으니까요. pandas.에서 CSV read하는 방법이 이겁니다. read 밑줄 CSV, the comma separated value고요. 그리고 아마 데이터 이름이 hard.csv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읽어온 다음에 df.head라고 가로 열고 하면은 앞에 5개만 한번 데이터 샘플을 보여줍니다. 그게 말하자면 요거죠.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5개가 이거네요. 0, 1, 2, 3, 4가 첫 번째 그 5개 데이터를 한 줄 한 줄 레코드로 보여주고 있고요. age, sex, chest pain type 등등등 해가지고 11가지의 이 피처가 있네요. 근데 age는 숫자, 당연히 숫자겠죠? 근데 그 성별은 male 또는 female로 들어있고요. chest pain type도 여러 가지 타입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등등등. 근데 여기 방금 전에 설명해서 좀 된 것처럼 그 중에 여기 5가지는 문자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숫자로 바꿔줘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0 또는 1이 아니라 ATA, NAP, 뭐 ATY, A. 그러니까 3개 이상의 카테고리들은 이거를 소위 한 가지 종류의 0 또는 1 값으로 리플레이스하기 위한 원활 엔코딩 만드는 방법이 비디오 렉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replace 하고 싶은 숫자로 바꿔치기 하고 싶은 그 필드명을 일단 먼저 써주고요. cat, variables, 이게 sex하고 chest pain type하고 resting ECG하고 exercise LG나 무슨 그리고 SPS로부터 5가지예요. 그래서 5가지 보면 알 겁니다. 요거 다 5가지만 문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요렇게 바꿔주는 알고리즘. 이거는 뭐 카피 앤 페이스트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문법이 있습니다. 즉 데이터는 데이터 프레임 원래 데이터인데 원래 데이터를 그냥 가져와서 이 prefix라는 이러한 그 아규먼트로 우리가 입력 아규먼트에다가 이러한 것들 요 5개에 대해서 cat variable 넣어주고요. 그걸 컬럼화 시켜라 또. 즉 이걸 제목으로 하되 컬럼으로 만들어라. 자, 이거는 한번 보면은 무슨 말인가 좀 이해될 겁니다. 이제 df.head를 써가지고서 이 5개를 다시 한번 프린트를 다시 해볼게요. 아까랑 달라졌을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지금 아까는 이렇게 숫자도 있고 문자도 있었는데 이제 다 모두 문자로 바뀌었어요. 그죠? 지금 일단은 원래 모두 숫자로 바뀌었어요. 제가 말을 거꾸로 했죠? 자, 문자는 이제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에 있는 거 여기까지 heart disease까지는 원래 숫자로 있던 거고요. 여기 sex부터는 이 문자를 여기 뒤에다 붙여준 거예요. 말하자면 sex라는 필드명에 f라는 값이 있었는데 걔를 0으로 만약에 m이라는 값은 또 다른 컬럼에다가 1로 또는 0 또는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고요. 체스트 페인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4개인가 5개가 나올 거예요. 아마 여기 다 지금 보여지지는 않는데 너무 컬럼이 길어서 여기 밑을 옮기면 되겠네요. 그쵸? 체스트 페인 ASY, 체스트 페인 NAP 요 뒤에다가 소위 뭐죠? 카테고리 네임, nominal 네임을 여기다 써주고 그래서 프리픽스와 말하자면 컬럼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쓴 거예요. 각각의 컬럼 만들 건데 이것은 접두어를 요거를 쓰라는 거고요. 그 뒤에는 이렇게 네임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필드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몇 개냐? 여기 써 있죠? 21개가 돼요. 아까는 몇 개였냐면 11개였어요. 컬럼이. 12개였죠? Y까지 하면은요. 타겟급까지 하면 어쨌든 12개에서 21개니까 9개가 늘었네요. 컬럼이. 자, 그렇지만은 모든 컬럼이 이제 숫자로 바뀌었으니까 이제 바이너리 decision tree를 써가지고서 우리가 핸들링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분류를 조금 해놓으려고 그래요. 어떤 분류냐면은 사실은 여기 보면은 컬럼이 막 섞여 있어요. 뭐랑 섞여 있냐면 요거 heart disease 같은 경우에는 얘가 타겟 밸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얘 한 컬럼하고 나머지 얘가 포함되지 않은 컬럼하고 이렇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베리어블을 한번 만들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한번 요거를 그대로 요걸 한번 써볼까요? 뭘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쉽게. 바라는 거는 그 리스트를 만들 건데 그 리스트 안에 넣는 방법이 x를 넣을 건데 for x in df.columns 우리가 그 만든 이 전체의 컬럼명을 이렇게 하나씩 다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대로 쓸 거예요. 그런데 몽땅 다 쓰는 게 아니라 if x 그 컬럼명이 not in 여기에 없으면 heart disease가 아닌 경우만 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몇 개인지 카운트를 한번 해보면은 카운트 해보니까 20개예요. 딱. 그러니까 당연히 뭘 하는 건지 알 겁니다. 그래서 print len bar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20개가 딱 나오죠. 그러니까 이 bar라는 것이 요거 타겟 말하자면 그러니까 X 트레인에 사용되는 그 필드 네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또 한번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요 20개의 피처 이름을 골라낸 거고요. 자, 이제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훈련할 때 우리가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은 뭐였죠? 당연히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하고 트레인 데이터를 나눠서 트레인 데이터의 오차와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오차를 비교해 보는 방법을 씀으로써 얘가 언더핏 됐는지 오버핏 됐는지를 알 수 있었죠. 다시 말해서 하이 바이어스인지 그 하이 베리언스인지를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똑같은 작업을 여기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굳이 여기서 다시 한번 할 필요 없는데 우리가 여러 번 쓰던 거라서 train and test spli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 scikit learn이라는 패키지에서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 데이터를 몇 퍼센트 쓸 거고 테스트 데이터를 몇 퍼센트 쓸 건지 퍼센트를 완전 비율을 가르쳐주면 그냥 잘라주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기엔 그냥 여기 있는 거는 지금 이 설명을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수에 대한 설명은 help 한 다음에 함수명 쓰면 된다. 근데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굳이 살펴보진 않겠습니다. 이거예요. train, test, split라는 함수 쓸 거고요. 원래 훈련 자료는 이렇게 골라서 쓸 겁니다. 우리가 아까 한 이유가 어디 있죠?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이 바라는 베리어블을 하나 만든 게 20개의 필드를 그래서 이 데이터 프레임 중에 다가 아니라 20개 컬럼만 뽑아낸 거고요. 얘는 한 컬럼만 뽑아낸 거죠. Y 트레인. 그러니까 X 트레인과 Y 트레인을 준 다음에 트레인 사이즈를 0.8. 그러니까 80%만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트레인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게 트레인이고 뒤에 오는 게 테스트잖아요. 그러니까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를 여기서 8:2 비율로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랜덤은 일단 랜덤 말하자면은 시드 넘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대로 C, Ctrl V 실행을 시킨 후에 우리가 해보는 거는 X 트레인과 X 테스트의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비율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Y 트레인의 그래서 진짜 라벨 1로 된 거는 몇 개인지 비율을 한번 보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길이를. 얼마예요? 918이거든요. 데이터가 919니까 첫 번째 행은 빼고 918인데 그 중에 80%면은 734개예요. 그래서 지금 X트레인의 길이를 재봤더니 734고요. X 테스트용으로 20%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184개 뽑아냈고요. Y 트레인의 길이 중에 Y 트레인의 썸을 말하자면은 길이로 나누면은 뭐예요? Y라는 타겟 값에 0 또는 1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의 비율인데 만약에 반반이면 0.5일 텐데 조금 더 많네요. 0.5518. 근데 거의 반이니까 약간 스큐드 된 데이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편중되지 않고 한 반은 타겟 값이 1이고 반은 타겟 값이 0인 그 정도라고 우리가 어림잡아서 생각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이제 디시전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만들 때 당연히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걸로 우리가 그 모델을 선언하고요. 굉장히 간단해요, 사실은요. 이 scikit-learn에서 제공되는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를 인스턴스를 하나 만들고 그 인스턴스를 만든 다음에 .fit 하면은 그게 말하자면은 그 디시전 트리가 학습이 끝나요. 왜냐면은 그 훈련 자료에 대한 그 피팅을 한 거니까 그게 xtrain과 ytrain 값을 입력을 준 거죠. 그래서 요 데이터에 대해서 피팅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아규먼트가 하나 있어요. 평소에는 우리가 말하자면은 그 아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이게 미니멈 샘플 스플리트라 그래가지고 즉 그 우리가 그 노드를 계속 분기를 해나갈 때 무한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 하냐면은 일정한 개수 이하가 되면 더 이상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플리트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그 개수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미니멈 샘플 스플리트 리스트라 그래가지고 2부터 10, 30 해가지고 8개 숫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700까지 우리가 데이터가 734개니까 이걸 다 700개는 뭐 거의 그냥 빨리 끝내버리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도 않는 거네요. 한번 하고 말겠네요. 근데 어쨌든 2일 때, 10일 때, 30일 때 이런 그 8개 숫자를 이 그 리스트 목록으로 주고서 그 중에 한 개씩 뽑아내서 이 decision tree classifier를 8번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때그때마다 말하자면은 그 결과를 한번 model.predict xtrain 해가지고서 진짜 그러면 트레인의 데이터에서의 그런 그 결과값과 테스트 데이터에서의 결과값을 본 다음에 원래 그 타겟 Y 트레인과 타겟 Y 테스트와 비교해서 그 정확도를 스코어 값으로 한번 계산한 겁니다. 뭐 뻔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거 개수 전체 개수 중에 몇 개 맞았는지를 그걸 비율로 써준 거예요. accuracy train은. 그래서 accuracy 테스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를 array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러니까 항목이죠. array 그 배열로 리스트로 만들고 거기다 하나씩 집어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본 거예요. 자, 한번 이제 설명이 끝났으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Ctrl C. 우리가 실험해 볼 8가지의 그 미니멈 그 엘리멘트 개수를 이렇게 어레이로 넣어주고요. 그거를 조금 전에 코드 설명한 것처럼 8번 반복을 한 다음에 그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봐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걸 보세요. 근데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퍼포먼스 측정할 때는 오차 값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예요. 액큐러시로 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 트레인이 파란색이고 오렌지가 테스트인데 이 1이라는 건 뭐예요? 트레인한 게 1이면은 액큐러시가 퍼펙트니까 100% 맞은 거예요. 거의.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즉 노드에 가진 개수가 2개일 때까지 계속 하라 그랬더니 더 이상 못할 때까지 다 한 거죠. 뭐 그러니까 2개면 그러면 완벽한 결과. 그렇지만 보세요. 0.8 정도의 그 여기서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표현을 안 썼지만 어쨌든 사용해 본 적 없는 훈련에 그런 데이터를 갖고 간 거니까 그런 의미를 가져다 똑같은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는요. 그래서 봤더니 얘는 차이가 한 20%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더 나쁜 거죠. 그 훈련 때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얘가 점점 이렇게 그 머징을 해가죠. 그래서 어떤 순간부터는 한 100개 넘어가면서부터는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오버피팅이 안 일어난 거죠. 지금 왼쪽 거는 지금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증거죠. 그 차이가 크면 그 액큐러시의 트레인에서의 액큐러시와 그 테스트 때 액큐러시의 차이가 크다는 거는 오버피팅이 일어났다는 건데 여기서는 점점 줄어서 나중에는 일정한 개수 이상이 되면은 오버피팅이 말하자면은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요번에는 그 맥스 랭스로 한번 해봅시다. 이 맥스 랭스는 뭐냐면요. 그 뎁스예요, 사실은. 랭스가 아니라 왜 여기서 맥스 랭스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맥스 뎁스죠, 뎁스. 뎁스 리스트를
그 깊이를 하나는 한 번만 하고 말라내기고 두 번. 그러니까 깊이 단위로 할 때 또 8가지 그 옵션을 주네요. 그래서 8가지 옵션으로 우리가 미리 만들어 놨으니까 똑같은 함수를 쓰는데 decision tree classifier 쓰는데 이번에 argument를 max depth를 여기 max depth 리스트에서 한 개씩 뽑아서 하는 거니까 이것도 8번 또는 9번 하겠네요. 아까 보니까 none까지도 있는 거 보니까. 근데 어쨌든 이것을 8번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또 accuracy를 측정하는 거 똑같습니다. 이 프레딕트 한 다음에 accuracy score 계산하고 그거를 플로팅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실행시키면 이렇게 결과 나요. 자,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수평축이 맥스 뎁스에 그러니까 그 디시전 트리의 단계를 몇 단계까지 허용하겠느냐예요. 그래서 너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 그 루트에서 2부터 3부터 이렇게 64까지 점정하는데 점점 하면 할수록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파란색이 위로 올라가죠. 무슨 말이에요? 점점 정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깊어져야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일정한 단계를 넘어가면 오히려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 테스트 에러죠. 이게 점점 떨어지죠. 그러니까 에러랜다. 이게 액큐러시가. 그러니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무작정 깊이 간다는 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결국엔 그 기준은 뭐냐면 테스트와 트레인 오차 또는 액큐러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뎁스는 3이나 4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어디죠? 맥시멈 그 엘리멘트 개수는 여기 100에서 50, 100에서 200, 요 사이가 적정할 것 같은데 여기서 그 판단하기로는 트리 랭스는 한 3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요. 미니멈 샘플 스플리트는 한 50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러면 그때의 액큐러시를 한번 측정해보자. 그냥 그 파라미터를 주고 계산하면 되겠죠. Decision Tree Classifier를 써서 미니멈 샘플 스플리트는 50개로, 맥시멈 뎁스는 3으로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말하자면 다 고려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고 그거를 여기 피팅까지 끝나네요. 점 피트에서 explain y train 한 다음에 그것의 그 정확도를 또 다시 한번 accuracy score로 그냥 프린트 한번 해본 겁니다. 한번 볼까요? 얼마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는지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활용을 하면 여기서 프린트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정확도가 0.8583과 이게 트레인이고 진짜 정확도는 이거죠. 0.86. 그러니까 테스트 훈련에 사용된 적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끼지 않고 있어서 계속 소리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액큐러시가 0.864 정도의 소위 테스트 에러가 테스트 액큐러시 정확도가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는 디시전 트리를 갖고 작업할 때 그와 같은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랜덤 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랜덤 포리스트는 지금까지 한 거는요, 여러 번 해봤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요. 디시전 트리 한 개 만들어서 그게 정확하면 좋은 거고 안 정확하면 좀 안타까운 거 이런 거죠. 그런데 이 랜덤 포리스트라는 알고리즘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즉 랜덤 포리스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잖아요. 트리가 많으면은 숲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름을 이렇게 랜덤 포리스트라고 진 거예요. 트리를 랜덤하게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랜덤하게 어떻게 만드느냐?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샘플들을 다시 우리가 뭐라 그러죠? samples with replacement라 그래서 샘플링하는 방법을 쓰면은 데이터의 분포는 비슷하지만 샘플은 달라지는 그런 샘플링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특히 특징의 개수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조금 줄여서 써요. 즉 보통 스퀘어 루트 n개를 쓰는데 여기서는 21개의 데이터 아까 피처가 있었으니까 그거에 루트를 씌우니까
얼마 4, 4, 16, 5, 25, 4점 몇인 것 같아요. 한 그 정도의 개수를 말하자면 좀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랜덤 포리스트 앤서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내부에서 우리가 하는 거고요. 우리가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설정할 수 있는 거는 이거예요. 그 랜덤 포리스트는 디폴트 값으로 한 100개가 말하자면은 트리를 100개 만드는 게 디폴트 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10개만 해라, 50개만 해라, 100개까지 그냥 다시 써도 되고요. 그런데 더 많이 해도 되지만 아무리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일정 개수 넘어가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100 값을 써도 되고요. 그거보다 좀 작은 거 빨리 하고 싶으면은 10개 또는 50 그런 걸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미니멈 샘플 스플리트 리스트하고 맥시멈 뎁스 리스트를 똑같이 아까랑 한 거 다시 한번 해볼 거고요. 왜냐면 랜덤 포리스트 자체도 알고리즘 자체가 결국에는 그 기본 값이 100개일 뿐이고요. 그래서 100개에 대해서 디시전 트리 만든 다음에 그것을 만들 때 뎁스를 얼마로 할지 또는 미니멈 샘플 스프리트를 몇 개로 할지를 이미 그 내부에 갖고 있어야 돼요. 사실은 디폴트 값을 써도 되지만 그래서 그것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려는 차원입니다. 자,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어떻게 하냐? 그냥 이거 하면서 부르면 돼요. 그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그러니까 좀 더 많은 트리를 가지고 평균을 내서 결정한다. 평균은 아니고요. 보팅을 하는데 결정한 것 중에 우수한 놈을 값으로 내뱉는 그러한 그 알고리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쓰는 방법은 아까랑 똑같습니다.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하고 그러니까 랜덤 포리스트 클래시파이어를 클래스를 만들고요. 인스턴스를 모델로 점핏을 한 다음에 데이터 넣어주면 얘가 그냥 학습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모델로 이제 소위 디시전 트리가 결정되어 있고요.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지 간에 우리가 프레딕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미니멈 샘플 스플리트를 아까처럼 22부터 그러니까 2개짜리부터 말하자면 700개까지 쭉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그 결과를 한번 봅시다. 즉, 디시전 트리가 아니라 이제 랜덤 포리스트를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랜덤 포리스트를 가지고서 했을 때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조금 달라져요. 그림이 아까랑은 좀 다르죠? 이게 아마 100개의 그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서 앙상블을 계산하기 때문에 좀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얘는 트레인과 테스트가 늘 비슷하게 가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이것처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애큐러시가 좀 더 떨어지죠. 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미니멈 샘플 스플리트를 너무 크게 하면은 그렇지만 요 앞쪽에 어딘가에 요전 앞에서 했던 우리가 아까 50이었나요? 요 정도면은 거의 비슷하잖아요. 두 개가. 그렇지만은 이 왼쪽은 요 차이가 오차가 있고요. 얘는 오차가 좀 적고 그렇지만은 0.9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도 나쁜 거니까 일로 갈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50 정도를 쓰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는 판단이 여기서 나온 것 같아요. 랜덤 포리스트 결과에서. 마찬가지로 또 뎁스 관련된 이러한 소위 추정도 가능합니다. 뎁스 추정 한번 해볼게요. 네트워크 뎁스죠. 네트워크 뎁스.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노드 뎁스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리스트에서 골랐는데 아마 노드 뎁스가 여기 몇 개였죠? 둘, 셋, 넷, 다섯, 7개였죠? 넌부터 시작해서 2, 4, 8, 64까지, 넌부터 시작해서 2, 4, 8, 64까지인데, 이것도 볼까요? 이것도 점점 애큐러시, 자, 여기 오른쪽에 이 파란색 줄과 오렌지 줄의 차이가 크다는 건 뭐라 그랬죠? 얘는 오버핏 됐다는 증거예요. 오버핏. 그러니까 이 뎁스를 너무 깊게 하면 안 되는 거고 요 4 이하로 해야지만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애큐러시가 계속 얻어질 수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서는 여기서는 그걸 한번 해보는 겁니다. number of 에스티메이터 개수를 얘가 입력을 안 했어요. 자, 여기 위에서 하나 빼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다시 가져오고, 그러니까 10개, 50개, 100개, 500개 요걸 쓸 거거든요. 한번 가져오고요. 일단, 즉, 랜덤 포리스트의 기본적인 트리 개수는 100개가 보통 기준인데, 10개, 50개, 100개, 500개, 4가지 종류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똑같은 실험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number of estimator라고 여기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수 있고요. 여기 number of estimator를 그러니까 그 10개 하고 50개 하고 100개 하고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10개, 50개, 100개, 500개까지 해봤더니 이런 결과. 지금 보니까 얘는 그 테스트 그 정확도하고 트레인 정확도의 차이가 똑같네요. 그죠? 거의. 그 얘기는 뭐예요? 폭이 똑같다는 가능하면은 정확한 걸 쓰면 되잖아요. 언제 제일 정확해져요? 요 그 폭이 제일 접어지는 데가 아마 100이 제일 낫네요. 진짜 100 근처가 여기에 폭이 제일 나름대로는 좁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쓰는 방법을 바람직할 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결과론적으로 요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number of estimator는 100개 쓰는 게 좋고요. 맥시멈 데스는 8 정도가 좋았다고 결론 내렸죠. 8. 여기 요 정도인데 사실은 4를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8로 선택했네요. 그리고 그 넘버 오브 미니멈 샘플은 10으로 줬네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거였죠. 10. 아니요. 요거 아니죠. 요 앞에 거. 8, 90. 요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서 하기로 했는데 한번 그대로 한번 해봅시다. 어느 정도가 나오는지. 요러한 그 세 가지 하이퍼 파라메타를 이제 우리가 다양한 그 경우에 대해서 실험을 해봤고 그때의 이 정확도를 한번 accuracy를 한번 마지막에 한번 출력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는지 자 0.925와 0.87 좋아졌네요. 아까는 우리가 랜덤 포레스트라는 디시전 트리로 했을 때는 아마 0.88, 0. 얼마였죠? 다시 한번 볼게요. 디시전 트리로만 했을 때는 0.85, 0.86이었어요. 0.85, 0.86. 근데 0.85보다 0.92, 0.86보다 0.87 조금 증가했죠?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가 더 정확하구나.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주먹구구식으로 설명을 위해서 한 거고요. 지금 보면은 그 세 가지의 서로 다른 하이퍼 파라메타, 그러니까 디시전 노드의 뎁스, 그리고 노드에서 미니멈 엘리멘트 개수, 그리고 트리 개수, 여기서는 넘버 오브 에스티메이터, 랜덤 포레스트, 이 세 가지를 여러 가지를 조합을 한번 해본 건데 따로따로 해봤죠. 사실은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이 네 가지씩 해보려면 네 가지 곱하기 해서 64가지 조합으로 해서 그 중에서 제일 퍼포먼스가 좋은 걸 골라내는 게 사실은 답이에요. 그리고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리드 서치 CB,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 그래가지고 sklearn 안에서 제공되는 그 함수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사용하면 좀 더 정확한 이런 하이퍼 파라메타를 찾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설명을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별도의 말하자면 뎁스 따로 찾고 넘버 오브 엘리먼트 따로 찾고 그리고 트리 개수 따로 한번 찾아봤다. 그리고 이런 방식도 우리가 시각적으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시간 내서 한번 요거는 관심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시고요. 왜냐면은 더 정확한 값으로서 컨테스트에서는 이거를 완전히 쥐어짜듯이 그러니까 퍼포먼스를 올려야 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XG 부스트라는 건데 이거는 알고리즘 설명도 이렇게 깊이 하지 않았습니다. 렉처에서. 그렇지만은 어떤 의미인지는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왜냐면은 알고리즘의 임플리멘트까지 설명을 하려면 굉장히 조금 장황해져요. 근데 이게 XG 부스트가 이 GB가 그라디언트 부스팅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아마 이게 X가 Extended Gradient Boosting인가 그 약자 같아요. 부스팅 알고리즘은 이건 뭘 하는 거냐면 랜덤 포레스트랑 똑같아요. 근데 랜덤 포레스트에서 데이터를 샘플을 100가지 종류의 샘플을 한 다음에 트리 구한 것처럼 여러 가지의 샘플을 사용하는데 그냥 랜덤하게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뭐라 그럴까요? 오차가 좀 나타나는, 그러니까 뭐죠? 잘못 분류되는 샘플들을 좀 더 많이 포함시킵니다. 그게 XG 부스팅, 부스팅이라는 게 그겁니다. 즉, 잘못되는 샘플들을 포함시켜서 걔를 집중적으로 분류가 잘 되도록 만드는 그런 피팅을 쓰는 방법이에요. 그렇지만은 여기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뉴럴 네트워크에서 쓰는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이 안에 내부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number of iteration 그리고 learning rate 이런 것들이 여기서는 파라미터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만 쓰는 방법만 알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걸 위해서 XGBoost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은 데이터를 이런 Xtrain Fit와 그 Xtrain Eval 그리고 Ytrain Fit와 Ytrain Eval 이렇게 아까 거랑 똑같은 건데 요거는 스플리트를 하지 않고 다른 그러한 그 방법론으로 여기선 접근했는데 뭐 같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n을 그 전체 길이의 0.8배 그러니까 80% 길이에 해당되는 숫자를 n을 918에 그런 그 80% 정도니까 아마 0.8이면 아니네요. 엑스트레이 여기서 엑스트레이는 그 우리가 0.8배였던 거니까 784였죠. 거기에 또 0.8이니까 587개네요. 587개.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만큼을 엑스트레인에서 이렇게 뽑아냈어요, 지금. 그래서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하고 말하자면은 그 반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볼까요? 요거는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레이의 인덱싱으로도 나눌 수 있네요. 간단하게 했어요. 지금 요거 보세요. 지금 요거는 X트레인을 그 콜론 n이니까 n개만 골라낸 거고요. 587개. 이거는 587 다음부터 나머지를 골라낸 거죠. 그래서 X트레인 fit와 evaluation, Y트레인 fit와 Y트레인 evaluation 이렇게 두 개로 더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처럼 나눠서 이거를 사용할 겁니다. 자, XGB 모델은 이렇게 써요. XGB 클래시파이어에서 number of estimator 이거 앞에서 썼던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트리 개수죠. 500개 쓸 거고요. 러닝 레이트 여기서는 이 XGB 알고리즘에서 쓰는 학습 알고리즘에 그 사용되는 거니까 0.1 정도. 나머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블스티는 뭐 말할래 안 할래, 랜덤 스테이트 그리고 피팅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피팅하는데 얘가 피팅할 때 그 이밸류에이션 세트를 또 추가로 accept를 합니다. 이 얘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 할 때 쓰는 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이걸 가지고 해서 early stopping round라 그래가지고 요거는 뭐 자세하게 우리가 여기 설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보통 그 이 뉴럴 네트워크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거든요. 한 50번째 정도보다 말하자면은 이 이밸류에이션 값과 얘와의 차이가 얼마 정도 미치면은 그냥 스탑해라. 뭐 이런 스탑 기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에 대한 그 자세한 알고리즘은 저희가 공부할 시간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정도 쓰면 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면은 이 반복 작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1번부터 지금 근데 몽땅 66번까지 가다가 요 얼리 스타핑 그 라운드에서 딱 멈춘 것 같아요. 그죠? 거기서 이 50이라는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러자면은 그 스타핑 그 크라이테리아가 맞췄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그 결과는 우리가 이렇게 요거는 그 설명이고 다시 베스트 아이터레이션 한번 볼까요? 제일 좋은 그 반복 그 번째는 몇 번째 거냐? 17번째 거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결과를 출력으로 한번 보여줘. 액큐러시를 또 똑같습니다. 액큐러시는 그 XGB 모델 프레딕트를 써가지고서 이 X트레인과 Y트레인의 말하자면은 그 전체 그 정확도를 이 테스트와 비교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X테스트, Y테스트 아까 건드리지 않았던 거고요. 여기 그 알고리즘 안에서 제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 그 크로스 밸리데이션 에러를 넣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8대2 비율로 나눴던 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결과 봅시다. 0.93, 93%의 정확도 그리고 85%의 정확도. 아까 랜덤 포리스트보다 테스트 정확도는 93이면 조금 올라갔고요. 근데 그러니까 트레인 정확도죠. 테스트 정확도는 그렇게 좋지 않네요. 87보다 85로 떨어진 그러한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최적화된, 옵티마이즈된 그런 결과를 말하자면은 나타내지는 못하지만 보통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보다는 랜덤 포리스트 또는 이렇게 XGB 부스트라는 알고리즘을 쓰면 좀 더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을 더 개선한 그러한 결과를 좀 더 나은 퍼포먼스를
우리가 얻을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험하지 않은 다양한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절하면은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콘테스트 같은 거 할 때는 파라미터 튜닝을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자면은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는 내용.